만약에 이미 밑선이 아래로 내려왔다면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할까요? 대부분의 경우에는 밑선 교정을 통해서 성공적으로 교정을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조목조목TV 성형외과 전문의 조정목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가슴 확대 수술을 하고 나서 5년, 10년 시간이 지난 이후에 가슴방이 무너져 내리는 증상에 대해서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가슴 확대 수술을 하고 나면 1년이 지나게 되면 가슴 모양을 자세하게 보시는 경우가 좀 줄어드는 것 같습니다. 수술 직후에는 계속 고민을 하고 상담 과정에서 본인의 모습을 자세히 보고 수술 직후에 변화되는 회복 과정을 보면서 처음에 어색하고 크고 조금 부자연스러웠던 기간에서 어느 정도 만족스럽고 모양이 예쁘다 라는 생각이 들면 본인의 가슴을 자세하게 보게 되는 일은 좀 줄어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꽤 지나고 나서 검진을 받으러 오시거나 다른 병원에서 수술을 하시고 나서 조금 모양이 바뀐 것 같다라고 하셔서 상담을 오시는 분들을 보게 되면 가슴 보형물 위치가 좀 아래로 내려와 있거나 옆으로 퍼져 있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의학적으로는 밑빠짐이라고 이야기하는 보형물의 위치 이상은 보형물이 있으면 좋을 예쁜 위치보다 조금 더 아래쪽에 내려온 경우를 얘기합니다. 만약에 밑선 절개를 하게 되면 처음에 수술했었던 밑선의 위치가 새로운 가슴 밑주름이랑 일치하기 때문에 만약에 시간이 지나면서 보형물의 위치가 아래로 내려온다면 밑선의 절개 흉터가 위로 올라오는 증상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보형물의 위치가 위쪽에 유두의 가운데에 있으면 유두가 정면 또는 약간 위쪽을 보게 되지만 보형물의 위치가 중력에 의해서 점점 아래로 내려오게 되면 유두를 보는 방향이 위쪽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그리고 윗가슴의 볼륨이 줄어들면서 살이 빠지거나 가슴이 작아졌다고 생각을 하실 수 있지만 실제로는 윗가슴을 구성하고 있는 보형물 자체가 중력의 영향으로 인해서 아래쪽으로 내려오게 되면 윗가슴이 꺼져 보이는 증상을 느끼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 가지로 요약을 하면 윗가슴이 꺼지고 유두의 위치 방향이 위를 바라보고 만약에 밑선 흉터가 있다면 밑선의 흉터가 아래 밑가슴 위로 타고 올라온다면 보형물의 위치가 아래로 내려가고 있다는 증거일 수 있습니다. 이런 증상이 발생하는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만약에 수술 직후에 바로 이런 증상이 나타난다면 보형물이 안전한 위치에 지지되지 못하고 보형물이 아래로 미끄러져 내려온 경우이기 때문에 약간의 교정을 통해서 밑선의 위치를 다시 만들어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시간이 오래 지나면서 이렇게 밑빠짐 증상을 보이시는 경우가 대부분인데요. 왜냐하면 수술 직후에는 겨드랑이 절개로 수술을 했을 때는 보정 속옷을 입음으로써 가슴의 밑선 위치를 잡아주는 과정을 가지게 되고 밑선 절개를 하게 되면 밑선을 튼튼하게 녹는실로 봉합을 하거나 또 아래쪽으로 보형물이 내려오지 못하도록 조치를 취하기 때문에 초반에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하지만 5년, 10년이 지나면서 보형물이 밑으로 내려오는 원인은 뭐가 될까요? 첫 번째는 중력의 영향입니다. 우리가 일상생활을 할 때는 가슴이 서 있는 위치로 되어 있기 때문에 보형물은 중력의 영향으로 인해서 아래로 자꾸 내려오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나서 브라를 입지 않거나 편한 브라를 입을 경우에는 가슴을 지지해 줄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상태에서 뛰는 동작을 많이 하거나 위아래 출렁거림이 많아지게 되면 얇고 건강한 피막이 그 보형물의 무게를 버티지 못하고 보형물이 아래로 미끄러져 내려오는 밑빠짐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근육의 작용인데요. 대흉근 밑에 보형물을 넣는 이중평면으로 수술을 할 경우에는 가슴에 힘을 주는 동작, 미는 동작, 아래로 짚는 동작을 할 때 근육이 수축하게 됩니다. 보형물의 위쪽을 커버하고 있는 근육이 수축하게 되면 보형물은 아래쪽으로 밀리는 압력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가슴 운동을 반복적으로 하시게 될 경우에는 보형물이 조금씩 아래로 밀리는 힘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중력의 영향과 근육의 영향으로 보형물이 아래로 내려올 수도 있는 것입니다. 당연히 이런 일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중력의 방향으로 보형물이 아래로 처지는 것을 막아줄 수 있도록 브레이저를 잘 착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운동을 하실 때는 가슴의 위치가 많이 움직이지 않도록 단단한 하이서포트 스포츠 브라를 입으시는 것이 좋고 꼭 운동을 하셔야 되는 것이 아니라면 가슴 운동은 가급적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두 번째 원인인 대흉근에 의해서 보형물이 내려가는 증상은 보형물을 근육 밑에 넣는 것이 아니라면 일어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저는 가급적이면 운동을 많이 하셔야 되는 분들에게는 근육을 보존하는 형태로 근육 위익 공간에 보형물을 넣는 형태로 수술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일상생활을 하거나 평소에 지내실 때 노브라로 지내시지만 않으면 가슴이 아래로 처질 일이 많지는 않겠죠. 사실 보형물이 아래로 내려가는 것을 막아주는 가장 중요한 구조물은 유지인대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가슴 확대 수술을 하시는 분들께서 밑선의 길이가 짧은 경우가 많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밑선을 새롭게 아래쪽에 내려야 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데요. 기존에 가지고 있는 밑선의 구조물들을 어느 정도 박리를 해서 보형물이 내려갈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유지인대를 손상시킬 수밖에 없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보형물이 차지하고 있는 공간이 밑으로 내려오지 않기 위해서 유지될 수 있는 것은 보형물을 감싸고 있는 새롭게 생긴 피막입니다. 피막은 처음부터 단단하지 않습니다. 또한 너무 단단할 경우에는 구형구축 증상처럼 촉감이 떨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건강한 얇은 피막이 형성되는 것이 좋은데요. 그 피막이 충분히 그 보형물을 지지하려면 피막이 튼튼해지기 충분한 시간을 기다리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밑선을 많이 내린 경우라면 적어도 6개월까지는 가슴이 아래로 출렁거리지 않을 수 있도록 타이트한 스포츠 브라를 입는 것이 중요한데요. 만약에 답답하게 눌리는 브라가 싫으시다면 구멍이 뚫려 있는 오픈 형태의 보정 속옷을 입어서 아래쪽으로 보형물이 내려올 수 없도록 강력하게 지지를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저는 환자분들의 체형 조건, 수술을 통해서 밑선을 조정했는지의 여부, 일상생활의 라이프에서 어떤 동작을 많이 하시는지에 따라서 속옷에 대한 것도 충분히 설명을 드리는데요. 필요하다면 보정 속옷을 조금 더 길게 입을 수도 있고 일상생활에 불편하지 않으면서도 보형물이 내려올 수 없도록 아래쪽을 서포트를 잘 해줄 수 있는 브레이지어를 착용하시기를 추천해 드리고 있습니다. 실제로 수술하고 나서 체형 측정도 해드려서 가슴 밑둘레와 가슴 둘레를 측정해서 알려드리고 대략 어느 정도 사이즈의 브라를 입으시는 것이 좋은지까지 설명을 드리는데요. 그 이유는 타이트하게 잡아줘서 가슴 보형물에 좋은 스포츠 브라는 우리 신체 활동에는 좀 방해가 되고 거추장스러울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밑선의 위치에 딱 맞게 잘 서포트 해줄 수 있는 브레이지어를 착용하시도록 추천을 드리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미 밑선이 아래로 내려왔다면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할까요? 대부분의 경우에는 밑선 교정을 통해서 성공적으로 교정을 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밑선 절개로 수술을 했다면 다시 밑선의 흉터를 제거하고 밑선으로 들어가서 보형물은 그대로 두고 안쪽에 넓어져 있는 공간을 피막을 봉합시키는 방법으로 수술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만약에 겨드랑이로 수술을 했다면 겨드랑이 절개를 통해서 다시 들어가서 보형물은 그대로 두되 잠시 꺼내 두었다가 안쪽 공간에 넓어져 있는 피막을 전기 소잡기로 충분히 정리를 하고 녹는 실로 봉합을 하는 형태로 수술을 해드리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밑선 절개로 들어가게 되면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리트랙터 기구와 호색, 니들홀더를 이용해서 쉽게 봉합을 할 수 있지만 겨드랑이 절개로 들어갈 경우에는 내시경 리트랙터, 아주 길다란 니들홀더와 특수한 기구들을 이용해서 봉합을 해주는 형태로 수술을 하고 있습니다. 어렵지만 수술을 통해서 넓어져 있는 피막의 공간을 좁혀주고 피막이 다시 자리 잡기 전까지 보정 속옷 또는 스포츠 브라를 잘 착용하시게 되면 아래쪽으로 내려와서 밑빠짐이 생긴 보형물을 안전한 위치로 잘 교정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가슴 확대 수술을 하고 나서 보형물이 밑으로 내려가는 밑빠짐 증상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어떤 증상이 있을 때 밑빠짐을 의심해 볼 수 있는지 설명을 드렸고 어떻게 예방할 수 있는지도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오랜 시간이 지나서 어떤 수술 방법을 통해서 교정을 할 수 있는지도 설명을 드렸는데요.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사안이 있으면 아래 댓글창에 댓글을 남겨주세요. 제가 하나하나 꼼꼼하게 읽어보고 조목조목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조목조목TV 조종목이었습니다.